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부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 얼마나 어디까지 책임질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임이란 단어는 상당히 무거운 단어죠. 저 자신조차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잠깐 말문이 막힐 것 같기도 한데요. 한때는 저도 나는 이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도망친 적도 있었고, 그 상대방이 끌림은 있으나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할 때 비겁하다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건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책임감이 아니라 책임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강한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약한 사람은 나 하나 지키기도 버겁기도 하잖아요. 정말 강한 사람이 나와 상대,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진솔하고 열등감에 뒷면에 숨지 않고 관계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4장의 카드를 준비해 보았고요. 선물 받은 카드여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면이 예쁘죠? 되게 보라색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금광이 있어서 빛 반사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전 지금 보라색 양산을 이렇게 들고 오프닝을 촬영하고 있답니다. 이 양산도 협찬받은 건 정말 인생은 협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과 돌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장의 카드를 미리 이렇게 원석도 놓아봤고요.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2장 이상 끌리시는 분들 가끔 댓글 남겨주시곤 하시는데요. 당연히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끄는 카드는 전부 순서대로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종종 1번부터 4번까지 다 들었다, 끌리는 순서대로 들어봤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들어보기도 하는데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끌리는 순서대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1번 더 매지션 카드와 크리스탈 쿼츠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리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상대방 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 분의 상태를 보면 상대방 분이 오히려 어떤 이 감정에 있어서, 그리고 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상당히 1번 분의 입장과 의견에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게 많이 보여요. 이분은 마침 또 이게 매지션 카드인데 이게 원래 연관되어 뽑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대방 분이 유혹자 같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1번 분은 아무나 갖기 어려운 사람이고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이고 물론 나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해서 나는 1번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지 1번 분에게 직접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함으로써 어필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1번도 탐낼 만한 상당히 괜찮은 1번에게 견줄 만한 사람이 됨으로써 1번 분의 마음을 훔치고 싶다 쪽에 전반적으로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런 관계 구도라면 전 1번 분들이 좀 상대방 분과의 과거 관계성이 있으신 분들은 희생을 좀 하셨겠다. 1번 분들이. 이런 점이 좀 보여지는 게, 희생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상대방이 하지 못하는 만큼 내가 더 쓰는 거죠. 상대방의 몫이 있을 거고 이 관계에 있어서 나의 몫이 있을 건데, 관계란 쌍방 주고받는 거잖아요. 마치 캐치볼처럼 주고받는 것이라고 볼 때 상대방이 자기 몫에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인데 상대방은 약간 1번을 좀 꼬시려는 1번의 마음을 좀 훔치려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고 자기가 더 잘난 사람이 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바람에 1번 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1번 분이 좀 베푸셨겠다. 1번 분이 좀 애쓰셨겠다. 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상대방은 이 관계가 너무 즐겁고 좋아요. 상대방은 이 관계 자체가 난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1번을 보는 게 좋고 1번을 만나는 게 좋아요. 1번한테 매력을 느끼고 또 과거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미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미련이 있어서 안 보고는 못 살고 보고는 살 건데 기회를 노릴 건데, 지금 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미련이 있어서 기회를 노릴 거긴 한데, 그러나 나는 뭔가를 할 수는 없다. 나는 내 감정을 참는 데 쓰고 있다. 내 에너지를 내가 참고 견디는 데 쓴다. 단호한 어떤 표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1번아 내가 너를 너무 애정하고 너를 많이 좋아한다 라고 표현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시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표정을 굳히고 참고 거리를 유지하는 쪽에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나가시는 1번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우리 또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러면 어떻게 할 셈이냐. 이분은 물론 이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싶은 마음도 나와 있어요. 현재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근데 그 가능성이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1번 분한테 달려있어요. 이분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상대방은 이 관계에 어떤 명확한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다라는 명명, 여기 또 저지먼트가 또 나와 있는데, 이 결정 권한은 1번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책임감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상대방에게 책임감이 있냐, 어느 정도 있냐, 어디까지 책임질 생각이냐, 라고 물으려고 펼쳤는데 상대방은 1번 분을 되게 매력적이고 능력 있게 보고 그래서 나는 1번 분을 따라잡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분의 노력의 방향이란 것은 1번 분처럼 1번 분에 견줄 만한 1번 분과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1번 분을 유혹하는 데 쓴다. 그래서 1번 분의 마음이 어디로 도망 못 가게 1번 분이 나를 신경 쓰면서 타로를 보게 하는데 에너지를 쓴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책임감을 논하기에는 상대방이 많이 1번 분께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걸 알아요.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내 마음이 있어도 너한테 확실하게 행동을 할 만한 어떤 상황이 못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고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관계의 가능성을 너에게 맡기고 네가 1번이 나를 뭔가 좀 끌어주거나 이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는 어떤 관계다 땅땅 해준다라면 나는 1번이 베풀어주는 대로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 어떤 결정, 본인이 결정하거나 본인이 어떤 명확함을 부여하기에는 자기가 상당히 극히 곤란하다. 나는 그럴 만한 깜냥이 못 된다. 라는 거를 그냥 딱 정해놨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참 진실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라는 점이고요. 이분은 참 뭐랄까 1번 분에게 많이 기댄다. 그래서 지금 1번 분이 이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1번부터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구독자 러버스님들이 떠나는 소리가 들리고 어떡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나온 대로 읽는 것이 직업윤리 아닐까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추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거는 좀 논외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상대방이 정말 성장해서 1번처럼 좀 괜찮은 사람이 됐어. 그러면은 책임질 수 있겠죠. 그럴 만한 깜냥이 되겠죠. 근데 태도 자체가 자기가 지금 상황적으로 1번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나는 노력할 거고 1번의 마음을 붙들어 놓고 싶고, 다만 나는 감정 표현 못하고 꾹꾹 참고 그냥 바라만 보고 거다 라는 것이 너무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지언정 책임감에 대한 리딩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분 힘내시고요. 그럼에도 이분을 좀 이제 다독여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조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언은 천사의 메시지로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해라. 너의 직관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정보를 좀 더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고 너의 직관의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합니다. 1번 분들. 제가 또 이렇게 나왔다고 만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월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번 분이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알아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요청해 보시고 무엇보다 1번 분의 직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리딩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번 하이프리스티스와 시트린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뭔가 상당히 감성적인,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2번 분과, 그리고 뭔가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환경, 상황에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 상대방 분의 만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계는 함께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 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무게가 이렇게 주역타로 아이칭 러브와, 여기 나와 있는 유니버셜 변형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상대방 분이 이 관계를 가벼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분의 마음에는 상당한 무게로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뭔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 지내는 것이 좀 더 이 관계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겉으로는 난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겠지만, 이번 분께는 자기의 눈물을 보이진 않겠지만 사실 이분은 뒤에서 슬퍼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When I think about you, I cry 라고 나와 있어. 난 너에 대해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울고 있다. 너를 생각하며 울고 있다. 뭐 이런 카드도 있는데, 일단은 이 두 분이 뭐 진짜 상대방 분이 군대를 가셨던지 아니면 뭐 해외 뭐 연수 뭐 또는 유학 뭐 발령 출장 장거리 등등 어떤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분은 수능을 봐야 될 수도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같이 있을 순 없어 라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있어주긴 어렵지만, 근데 그게 우리의 진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옳은 길이고, 내가 마음은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데 그걸 또 있는 대로 표현은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인생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대표적인 재회의 카드가 또 나와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에는 후회를 기약하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상대방은 우리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너와 나의 마음이 같은, 함께 또 설레이는 행복한 시작, 함께하는 순간을 위해서,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서 지금 나는 함께 있어 줄 순 없지만 그게 우리한테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이번 분에게 막 진짜 군대라고 쳐볼게요. 내가 군대 간 동안 딴 애들도 다 만나봐. 딴 남자도 만나봐. 나중에 내가 돌아왔을 때 혼자 있으면 만나자. 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무튼 이분은 일단 이 카드 자체도 멀리 다른 곳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번 분은 나는 상대방한테 편지 써야지, 이런 되게 러블리한 카드죠. 근데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을 받은 만큼 2번 분께 표현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이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나 되게 신경 쓴다. 다만 그걸 보이고 싶지 않을 뿐이다. 드러내고 싶지 않을 뿐이다. 가오가 있는 분이네요. 아무튼 아마 뭐 미래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이번 분께 현재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있는 대로 다 표현한다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분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안정적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한다. 너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고 있겠지? 이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분은 책임감이 있다고 봐야겠죠? 있다고 보는데, 오늘 리딩은 상대방은 이 관계와 나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가?
얼마나 어느 정도일까 물어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책임감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결됨을 원한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참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과거 보러 가는 이몽룡 같은 이런 느낌인데요. 옛날 얘기. 그럼 우리 한번 이번 분께 드리는 천사의 메시지 한번 볼게요.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는 opportunity, 기회라는 카드가 나와 있고요. 로맨스, 풍요. 저는 사실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분 리딩하면서 살짝 시니컬했는데, 천사의 메시지는 로맨스와 풍요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뭔가 리더가 개입할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만나라 말아라 하는 건 월권이고, 기다려라 기다리지 마라 이것 또한 저는 어디까지나 이번 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사의 메시지는 진짜 우리 상대방이 이번 분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이 되게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갈 의사가 있는 만큼 이게 풍요와 로맨스 되게 로맨틱한 관계에 기회가 온 것이라고 하니, 저는 한번 오히려 지금 상황을 받아들여 보셔라 라고 천사의 메시지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분께서 일단 이번 분의 삶을 잘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기회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또 이번 분의 바람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분 리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퀸 오브 컵스 그리고 로즈 쿼츠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분들은 3번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이제 드리고 가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류의 감정은 사실상 뭐 조금 호감이 있다, 뭐 약간 끌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3번 분이라는 존재가 뭐 부족한 점이 있든 어쨌건 간에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지만 상대방 분을 그냥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3번 분이란 존재 자체에 상대방 분은 만족한다. 그런데 우리 3번 분들은 이 관계에 있어서 좀 버겁다, 힘들다 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뭔가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든 또는 커플이든 멀어져 있든 간에 좀 관계 자체에 아슬아슬한 긴장 국면이 좀 있다. 쌍방 눈치를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특히 상대방 분이 3번 분의 눈치를 본다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상대방 분은 3번 분이라서 3번 분이면 그냥 만족하는데 3번 분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떠나면 어떡하지? 함께 계신 분들이라도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상대방 분은 그럼에도 자기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냥 3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다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3번에게 할 말을 다 못하고 있다. 어떤 좀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다는 거예요. 3번이란 존재 자체가 나에게 그냥 만족 그 자체라 해도 힘든 건 있겠죠. 자기도 나름대로 이 심리적으로 외로움도 있고 혼자 버티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이 관계는 맺어져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번 분의 어떤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태도가 좀 소극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 자체도 이분이 3번 분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3번 분에게 매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만족감. 3번이 이상적인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분은 자기 할 말을 다 못하고 다소 상태가 좀 소극적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3번한테 나름대로 맞춰보려는 3번 맞춤을 해보려는 의지 때문이며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자기가 좀 힘들고 고독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관계로 갈 것이다 라는 게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번 분이 자기를 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는 뭔가 과거사를 다 정리할 작정이며 3번 분 때문에 눈물도 나요. 나는 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저는 이거는 매우 애틋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말 못할 힘듦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 못할 힘듦에 3번 분의 눈치를 보고 3번 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자 하는 것도 이 긴장 상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눈치 보는지 모르지. 내가 얼마나 너의 마음을 좀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쓰는지 모르지.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다 하지 못했다.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3번 분의 마음을 신경 쓸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좋은데 네가 힘들어 보여서. 그래서 저는 이런 아슬아슬한 긴장이 좀 보여지고 이분도 이러다가 이게 또 폭발 직전의 화상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와르르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때가 얼마나 눈치를 보고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뒤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는데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난 네가 자꾸 나를 밀어낼 것 같아서 네가 나를 불편해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말을 못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조심스러워요. 상대방 분은 기본적으로 3번 분 너무나 이상적이고 만족스러운 3번 분이 나를 밀어내거나 떠나거나 멀어질까 두려워서 할 말을 다 못하고 상당히 혼자 속앓이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3번 분께 드리는 천사의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보다 나은 것이 있다. 보다 나은 것. 긍정적인 낙천성을 다시 떠올려라. 긍정성을 되찾아봐라. 가까운 미래에 더 나은 게 있대요. 긍정성을 회복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를 놓고 보면 지금 이 3번 분들은 버겁고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머지않아서 in the near future라는 카드가 있죠. 머지않아 가까운 미래에 보다 나은 것이 있을 것이니 긍정성을 회복해봐라. 다시 떠올려봐라. 좋은 점을 떠올려봐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뭔가 좀 위태위태하거나 이 관계 자체에 어떤 불안정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 또는 멀어지신 분들 등등 다양한 케이스라도 가까운 미래에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방향, 더 나은 관계 모습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긍정적인 면을 떠올려 보래요. 부정적인 면 말고. 두 사람 사이에 좋았던 면, 가능성, 가능태,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이 관계에 임해 보시면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번, 2번 리딩이 상당히 버거웠는데 3번은 저의 마음을 다소 많이 편안하게 해주었던 리딩이다 라는 걸 3번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The Empress 카드와 운석 선택해주신 4번 분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분들은 혹시 기혼자분들이 뽑아주셨거나 커플인 분들이 많겠다 라는 점이 보이는 게, 혹시 만약에 잠깐 떨어져 계신 분들이 하더라도 재회 커플도 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관계성 자리에 포 완즈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 이런 조합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체리엇, 전차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히로 풀춘, 포완즈, 이런 배열이 나와 있어요. 이 관계에 있어서의 각자의 역할과 현재 관계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분도 이분에게 상당히 저돌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4번 분도 상당히 저돌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 분은 이 관계를 끊어지지 않을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얘기가 다 끝났어요. 책임감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어디까지 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좀 없어 보이는 게 주역 타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 카드라고 불리는 카드가 마지막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 4번 분에게 뭐 둘이 싸웠어요. 화가 나도 상대방이 어떻게 또 웃으면서 풀려고 할 것 같아요. 이분은 잠깐 엄청 화가 날 수 있더라도 그걸 또 참고 또 어느 정도 융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상당히 멀리 보는 운명적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카드는 심지어 결혼에 준하는 거의 완성 카드이기 때문에 전 사실 이분들은 뭐 상당히 진행된 관계들이 아니겠는가. 단순한 어떤 친구, 썸 타는 친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예. 이분들은 이미 좀 운명적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1번, 2번, 3번 듣고 오신 러버스님들은 아시겠지만 4번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지금 혹시 만약에 떨어져 계신다 하더라도 되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 상처 준 것들 미안하고 우리는 이별이 아니다. 예, 우린 곧 다시 만날 거다. 라는 얘기들,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자. 모두 흘려보내자. 예전에 또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카페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카페에서 그 이제 남녀가 서로 짝을 찾는 카페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 들어갔던 이유가 소설 소재를 찾아야 돼서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남자분이 미래의 연인에게 하고 싶은 말에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내가 있으니까 과거에 힘든 건 다 잊고 나랑 재미나게 지내자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짝을 찾으러 들어간 게 아닌데 그 글 보고 잠깐 반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있으니 지금까지 고생은 잊어버리고 나랑 재미나게 지내자. 너무 멋진 말인 거야. 저는 이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도 되게 상당히 유사해 보여요. 이분이 4번이 그렇다고 되게 호락호락하거나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상당한 긴장감과 전운이 감도는 부분이 좀 있는 게, 나는 4번에게 긴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난 네가 되게 쉬운 사람이 아니고, 또 마침 또 위에 전차 카드도 나와 있죠. 내 너한테 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상당히 주의하게 된다. 여기 또 지상 겸계, 겸손의 카드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서 저는 이분이 4번 분을 단순히 나의 소유, 넌 내 거다, 이런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4번이란 사람이 내 사람이어서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관계는 상당히 조용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툼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갈등도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대방 분이 이 관계를 상당히 이미 완성된 관계이며, 나는 그 운명을 받아들였고 멀리 가는 관계, 본능적으로도 매우 끌리고요. 네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고 내가 참으면서 이 관계를 가져갈 것이다. 만날 거다. 나는 너를 만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대급으로 짧아질 것 같은 4번분 리딩이라서 뭔 말씀을 더 드려야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네요.
저는 이런 정도라면, 뭔가 멀어지신 분들이라고 해도 진짜 뭐 더순, 머지않아 만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4번 분께 드리는 천사의 메시지 한번 볼게요. 뭔가 계시가 있을 건가 봐요. 뭔가 내가 사인을 봐라라는 건데, 우리가 본다라는 행위는 뭘까요? 단순히 어떤 두 눈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제3의 눈, 6번 차크라, 영안, 그죠? 뭔가 나의 어떤 나의 직관으로 보는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는 4번 분이 이런 것들, 이런 사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고요. 리커버리, 회복하세요 라고 나와서, 혹시 만약에 멀어지시거나 다툼이 있으신 분들, 네, 회복하시기를, 원만한 합의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겟모들 인포메이션이라 나와서 뭔가 내가 좀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좀 더 정보들을 알아봐라 라는 것이 있네요. 뭔가 요즘에 또 안정형, 회피형 이런 것들 예전부터 꾸준히 회자되어 왔던 부분들인데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애착 유형 검사를 손잡고 가서 받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 뭔가 이제 상대방이 왜 그럴까? 상대방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과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 분이 4번 분을 상당히 운명적 상대로 받아들이고 이미 완성된 관계라고 이분이 받아들이고 계신 만큼 4번 분께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4번 분들 리딩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버스님들 반갑습니다. 짧게라도 클로징을 찍어보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늘 클로징을 찍고 싶고, 클로징을 찍기 위해 리딩을 찍는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좋아하고 있는데요. 러버스님들께 말을 건네고 또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것도 너무 좋고, 최근에 또 영상에서 댓글 남겨주신 것들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깊으셔서 어떻게 답글을 달아야 할까 고민하느라 늦어지고 있을 뿐, 저는 올라온 당일에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미용실을 잘 안 가는데, 이제 예전부터, 뭐 10년 전부터도 그 요가 강사할 때도 머리가 허리까지 왔어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길어도 너무 긴 상태여가지고, 주변 분들이 혹시 무슨 종교 같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약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도 아니고, 뭔가 무슨 종교적 이유가 있냐고 물을 정도로 머리가 길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2번 정도 이제 2발 기부를 했어요. 이제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오면 20cm가 넘고 손상모가 아니고 뭐 펌이나 염색을 안 했으면 건강한 머리카락이 기부가 되거든요. 소아암 센터인가? 거기 기부를 하는데 2번에 걸쳐서 머리를 이만큼 잘라가지고 미용실에다가 기부한다고 하면 노란 고무줄로 묶어서 잘라줘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걸 이렇게 딱 잘 싸가지고 택배 보내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거를 여러 번 하고 나니까 펌도 하고 싶고 염색도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요가 강사도 그만뒀고 이제 회사 상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가 강사 끝나고 제일 좋았던 게 손톱을 이만큼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가 쌤은 이제 핸즈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긁히거나 상처를 낼 수도 있고요. 본인 수련할 때도 손톱이 위험하거든요. 꺾여서 빠지거나 깨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바짝 깎아요. 예, 그래서 네일을 거의 안 했었는데, 예, 그 해봐야 그 또 기르면 바로 바짝 깎을 건데 프렌치 같은 거 해도 의미가 없고 해서 네일을 몇 년을 참았죠. 그쵸. 중간중간 쉴 때 잠깐 빼고 거의 8년을 참은 것 같아요. 대학생 때부터 네일 했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용실 가서 펌도 하고 염색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아이디어라든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뭐 코칭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음적인 세계를 많이 가까워지게 되다 보니까 뭔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되게 부질없음, 이런 좀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되게 다운이 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래서 뭐랄까, 이럴수록 외모를 가꿔야 되고요. 이럴수록 밖에 나가서 햇살을 받으며 걸어야 되고요. 멜라토닌 생성, 광합성을 해야 되고요. 팔다리를 움직이는 어떤 단순 노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음양의 원리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게 되면 사람이 균형이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요즘에 좀 많이 좀 가라앉은 어떤 마음에 대한 어떤 탐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딥다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다시 읽고 있는 제가 또 사랑에 맞지 않고 제가 너무 아끼는 이제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한테 한 권씩 또 택배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운명 앞에서 주역을 일단 다시 읽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건괴, 일건천, 건괴 부분을 읽고 있고요. 이걸 이제 미용실에 들고 가서 이렇게 들고 읽으면서 머리를 했어요. 그래서 별건 안 했고 클리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얘가 되게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원래 되게 심각한 개털이었는데 얘가 진짜 되게 찰랑찰랑해져가지고 머리 이렇게 손으로 빗으면 아무런 저항 없이 끝까지 내려가는 기분. 네. 또 저희 아파트 상가 미용실은 또 그 거진 10년 동안 보신 원장님이셔가지고 뭐 한 2살 많은 언니예요. 이제 이 언니는 이제 뭐 이 정도 기장이면 12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에이 9만 원만 줘요.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머리를 했는데 이분은 제가 요가쌤 할 때도 머리를 막 이렇게 치렁치렁 길어가지고 수업 끝나고 요가복 입고 저 앞머리 자르러 왔어요 뭐 이런 거 하러 가면 되게 앞머리 자르러 2,500원짜리 앞머리 자르러 온 사람한테 와 고데기를 막 20분 동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손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예약이 차 있어요. 아무튼 그냥 고데기로 머리를 약간 웨이브 여신 머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수업 끝나서 집에 갈 건데요. 저 아무 데도 안 가는데 그래도 머리가 예쁘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러면서 뭐 그런 거 해주시고 뭐 언제는 양갈래로 막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죠. 근데 이분은 내 머리카락을 갖고 놀고 노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뵀죠. 제가 진짜 30대 때 요가쌤 할 때부터 그 머리가 엄청 길고 막 그랬는데 머리숱이 지금보다 한 2배는 많았던 시절. 네, 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맨날 즐겁게 노르셨던 원장님이신데 요즘엔 좀 제가 자주 또 안 찾아뵙기도 하고 가끔 가니까 조금 시크해지셨는데 아무튼 오늘도 막 또 드라이기랑 고데기 막 얘기하시길래 진짜 괜찮다. 지금 뒤에 손님들 와 계시니까 저는 그냥 집에 가겠다. 왜냐면 집에 갈 건데 고데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정말 언제나 느끼지만 제 머리카락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숱이 더 많았을 땐 더 좋아하셨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그 미용실에서 가져온 커피고요. 이상하게 미용실에서 준 커피, 네일샵에서 준 커피가 유독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용실 건 뭔지 안 봤는데 우리 네일샵은 12 머신을 쓰시더라고요. 12 머신 옛날에 집에 있었는데 12 머신이 저는 참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쏘도 맛있지만 12가 되게 제 취향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저리 뭘 하며 지내고 있는가 얘기를 해보았고요. 책임감이라는 다소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뭔가 되게 다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이 중용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수업도 이제 신청을 주고 계신데요.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비용을 뭐 한 절반으로 낮추고 한 10명 넘게 받으면 그러면 더 많은 분이 오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한번 바라보니까 2년 넘게 수업을 하면서 이제 느껴보니까 3년인가? 네. 저는 소수정예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수의 분에게 그리고 그분들의 각자의 삶과 이 지금 배우고 있는 주역 타로를 어떻게 또 매칭을 해볼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현생 자체에 실제로 도움이 되시는 공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너지를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분이 오셔도 어차피 똑같은 비용에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없는 것 같다. 그냥 저는 저의 그릇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에너지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분들 인원수를 가능한 마음을 다해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저는 곧 두쫑쿠가 배달될 거라서 제가 두쫑쿠를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부로 그만 먹으려고요. 두쫑쿠를 아직 드셔보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섭취를 이제 지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얘가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잘하면 기둥뿌리를 뽑을 것 같아요. 두쫑쿠 비싸요. 두쫑쿠를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은 조금 참아보시고 두쫑쿠를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좀 저처럼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자제해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